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연방 상원에 계류 중인 대북제재 이행 법안에 조속한 통과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자는 내용의 법안인데요. 자세한 내용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상원과 하원의회에서 발의된 북한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서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에 각각 발의되어 있는 대북제재 이행 법안의 핵심은 현금이 북한 정권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확산,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과 사이버 테러 등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상원에 제출된 법안은 재무부가 북한 집행과 인도주의 기금을 조성해 북한 제재법을 통해 동결되는 자산과 벌금을 이 기금으로 모으고 이를 북한 인권법을 이행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인권 문제가 개선되고 또 핵무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핵무기를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 전 참전용사인 민주당 찰스 랭글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4월 의회에 상정한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HR4 역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10만여 명의 재미 한인 이산가족과 북한의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연방 차원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하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한인들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에 동참했으며 한인 단체 모임이 많은 연말까지 1000명 서명을 목표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시내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나 메트로놀스 열차를 이용할 경우 시내 버스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다른 버스나 지하철로 무료 환승도 가능합니다. 데닉 밀러 뉴욕시 의원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놀스 열차를 뉴욕 시내에서만 이용할 경우에는 버스나 지하철 요금만 지불하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 내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놀스 열차를 이용할 때는 MTA 버스 또는 지하철 요금과 동일한 $2 75센트를 부과하자는 방안입니다. 또 메트로카드 이용과 마찬가지로 MTA 전철이나 버스 등으로 무료 환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퀸즈에서 맨해튼 펜스테이션까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를 이용할 경우 통근 시간대에는 피크타임 요금이 적용돼 $8 25센트에서 $10가 부과됩니다. 또 브롱스와 맨해튼 그랜센출역 사이를 운행하는 메트로놀스 열차의 통근 시간대 요금도 $8 25센트로 MTA 요금보다 3-4배 비쌉니다. 밀러 의원은 퀸즈, 브롱스 등 9보로에 사는 상당수의 시민들은 통근용으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나 메트로놀스 열차를 이용하고 있지만 요금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MTA는 이번 조례안이 법제화되면 연간 $7천만 손해를 본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이민자 공교육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SAT 시험 응시료를 없애고 AP반을 개설하는 등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퀸즈 잭슨 하이츠 PS 69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장기적인 공교육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영어 소통 능력이 부족한 이민자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현재 각 지역 공립학교에서는 성인 영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9월 발표한 공교육 강화 정책 에큐티 앤 엑셀런스에 대해 조기 교육부
교육부터 대학 입학 희망 학생에 대한 교육까지 시정부가 모두 지원하는 포괄적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2016에서 17학년도부터 모든 11학년 학생들의 SAT 시험 응시료가 없어지고 모든 공립학교에는 AP반이 개설됩니다. 하지만 공립교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향후 5년간 약 40억 달러를 투입하고 교실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도 장소나 예산이 마땅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원의 연봉 인상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폭이 70%가 넘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무리한 인상폭이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논란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뉴욕시 의원들은 현재 11만 5천 달러인 시의원 연봉을 71%포인트 인상된 19만 2,500달러로 올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시의원은 다른 지역에 비교하면 이번 연봉 인상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며 로스앤젤레스 시의원의 경우는 18만 5천 달러를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006년 이후 연봉이 인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연봉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봉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에 나선 데다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 위원장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과 소방관들의 연간 연봉 인상률이 1에서 2%포인트인 것을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높다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연봉이 유권자들보다 두세 배 높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미주리대에서 시작된 소수계 학생들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전국 대학가로 퍼지고 있습니다. 직접 참여하는 시위뿐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학생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예일대에서는 아시안 등 소수계 학생 1000여 명이 대규모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이어 12일에는 뉴욕의 세인존스대와 업스테인 뉴욕의 시라큐스대, 위스콘신 주립대 미러키 캠퍼스,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 칼리지 등지에서도 캠퍼스 내 인종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전개됐습니다. 이외에도 하버드대를 비롯한 수십 개 대학의 학생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인종차별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인종차별 사태를 방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미주리대 총장이 사임한 지난 9일부터 전국 대학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소수계 학생들은 각자의 인종차별 경험담을 SNS에 게재하고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흑인학생단체는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미주리대와 예일대에서부터 시작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주 업스테이트 아카타 칼리지 학생들은 인종차별 사태를 묵인해 왔다며 탐 로천 총장의 사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계산된 막말은 중산 보수층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일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에서 이기면 러닝메이트로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지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1일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유세장에서 트럼프는 크리스티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해서 대선 러닝메이트를 이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 크리스티는 좋은 사람이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스타레저가 보도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현재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트럼프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면 크리스티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문은 트럼프와 크리스티가 오랜 시간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러닝메이트를 이룬다고 해서 크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실시된 공화당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24.8%의 지지율을 기록 1위를 달리고 있으나 2위인 벤 카슨 후보와의 격차가 0.4%에 불과합니다. 한편 크리스티 주지사는 2.2%의 지지율로 10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H-1B 취업 비자가 바늘구멍에 비유될 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H-1B 비자 발급 대상자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자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척 그레슬리 딕 더빈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10일 매년 8만 5천 개의 쿼터가 제한된 H-1B 비자 발급 대상자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개혁안을 상정했습니다. 최우선 비자 발급 대상자는 H-1B 신청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스템 분야 석사 이상 취득자들이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연방노동국이 규정한 소득 레벨 4에 해당하는 직종부문 신청자, 스템 분야가 아닌 석사 이상 취득자, 소득 레벨 3 직종 부문 신청자, 스템 분야 학사 취득자, 스템 분야가 아닌 전공의 학사 취득자, 그리고 물리치료사와 간호사 등 스케줄 A 직업군, 그간 감사 없이 H-1B 승인율이 90% 이상인 회사 등 모두 9개 순위로 나뉩니다. 이에 따라 비자 할당 우선순위대로 H-1B 쿼터가 소진될 경우 하위 순위에 있는 신청자들은 취득 기회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도 고급 기술이나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직종에 대한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그레슬리 의원은 H-1B 비자는 본래 전문 기술이 필요한 직종에 부족한 일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며 값싼 외국 노동력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고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팁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음식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추세와 맞물리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 체인인 유니언 스퀘어 호스피탈리티 그룹은 최근 팁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대형 음식점 체인인 주스크랩색도 팁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산물 관련 음식 체인점인 주스크랩색은 131개 체인 레스토랑 가운데 우선 18곳에서 팁을 받지 않는 정책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팁을 받지 않는 대신 손님들이 내는 음식값에 서비스료가 부과되고 서비스료는 음식점 직원들에게 배분됩니다. 지금까지 팁을 받는 레스토랑들은 업주가 직원들에게 시간당 $2 25센트가량을 주고 나머지 임금은 팁을 받아 챙기도록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직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팁을 받게 되면서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소유 주거 건물과 그 주변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훌리안 카스트로 연방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어제 연방정부 소유 주거 건물과 그 주변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의 규칙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 산하 주택관리공사들이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건물의 내부와 건물로부터 약 7.6m 이내 외부를 금연지역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연방정부 소유의 약 120만 채에 달하는 주거 건물들은 18개월 안에 금연 건물로 바뀝니다. 카스트로 장관은 간접 흡연으로부터 공공건물 거주자, 특히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앓는 노역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76만 명 이상의 어린이 건강을 증진하고 매년 1억 5,300만 달러의 보건, 수선, 화재 예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로 강제 퇴거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에 라미네스 부차관보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1일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의 기본 생필품부터 책 그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1일 체험의 기회까지 제공되면서 훈훈한 연말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 입구와 파킹랏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1일 나눔 행사 데이오브 기빙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LA시 통합교육부 LAUSD와 여러 자선사업단체들이 손을 잡고 저소득층 아이들의 생활용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So we have brought in 250 children from 30 different schools to Universal Studios Hollywood to have a really fun day where they don't have to go to school and they could really just be treated really special. 아이들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 물품부터 교육을 위한 각종 서적까지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관련 단체들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색깔의 책가방을 고르고 발에 꼭 맞는 운동화를 신어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언더웨어부터 자켓까지 필요한 옷들이 가득한 오퍼레이션 스쿨벨.
학교에 입고 갈 자켓을 걸쳐보며 들뜬 아이의 모습도 보입니다. We take the trailer out 12 times a year to different schools within the LA Unified School District and clothe about 3,000 children per year. They get everything they need for a week's worth of school. They get socks, shoes, underwear.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대표작 애니메이션 미니언즈의 캐릭터들도 아이들을 반기며 재미를 더했습니다. I got shoes, socks, a backpack, some books, and I like the Minions. I wonder what rides and stuff I could go on. I feel really happy. I'm thankful and happy that all the people have given us stuff that rewarded. But I'm sad because there's other people out there who would deserve it more than us. 본격적인 할리데이 시즌이 시작되면서 LA 곳곳에서는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이벤트 소식이 하나둘 들려오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올겨울 남가주에서는 폭우가 몰려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붕수리 업체와 조경업체는 때 아닌 비즈니스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라이센스가 없는 비전문가들도 많은 만큼 주의가 당부됩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엘니뇨 영향권에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강수량이 기존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LA시 정부는 물론 주택 소유주들이 대대적인 시설 정비에 나섰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강수량이 크게 줄면서 지붕 수리에 소홀했던 주택 소유주들은 폭우 대비를 위한 지붕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붕 수리 업체들은 예약까지 밀려 있을 정도로 비즈니스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2 years ago I was a little bit busy, but this one I'm the busiest guy right now. 하지만 지붕 수리 업체를 찾는 고객이 늘면서 일부 업체들은 수리비를 2~3배 가까이 올리는 등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라이선스가 없는 비전문 업체에 지붕 수리를 맡기는 고객들도 부지기수입니다. Don't do it. Get your roof tarped and do something temporary by a licensed person if you can't do it yourself. 특히 지붕 수리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부 책임을 집 주인이 부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LA 통합교육부는 교육구 내 9개 학교들의 지붕 수리 등 낙후 시설에 대한 재정비 작업에 돌입했으며 버뱅크와 글렌데일, 패서디나 등 LA 북부 도시들에서는 엘니뇨에 대비한 시 공용 웹사이트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재난 대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집세에 허덕이는 미국인들,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세를 줄여 여유로운 생활이 되었습니다. 줄리와 앤드루의 보금자리는 파란 스쿨버스입니다. 좁지만 생활하는 데는 전혀 불편이 없다고 말하는 부부. Swings out from the wall just like so, and it gets propped up via a little support beam under that swings out. 수납을 위해 구석구석을 빈틈없이 사용합니다. Also, it doubles as a storage unit. So, the lid flips up just like so, and inside we'll store all of our games, some documents, some knitting materials. Very important. 냉장고, 오븐, 싱크대 등 부엌도 여느 집 못지않고 샤워장과 화장실까지 있을 건 다 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들 역시 남들처럼 평범한 집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월세를 25%나 올려달라고 하자 버스를 사서 집으로 고쳤습니다. We just didn't see a point in working 60 hours for something which at the end of the day we were never going to own. 호수가 보이는 숲속의 오두막.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집 한켠에 버스가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오두막의 내부는 스쿨버스. 하지만 어린 딸을 위해 꾸민 방은 버스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기자기합니다. We really maximize our square footage with not only a loft space up above that you can climb up to, which we use as a really multi-purpose space for playing guitar, having guest space, guest sleeping space. 언제 어디든 떠나기 위해 캠핑카에 사는 부부도 있습니다. We just moved out of our apartment. We just got rid of an absolute mountain of stuff. And we've managed to fit our lives, if only just,
into a 21-foot long blue van.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까지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작은 냉장고, 작은 옷장, 샤워실, 모든 게 미니 사이즈로 탁자를 펼치면 부엌이 꽉 찰 정도. 하지만 마음의 여유 때문일까? 커다란 반려견과 함께 살아도 좁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부부는 여행을 하면서 틈틈이 인터넷에 글을 써 생활비를 마련합니다. 집을 사서 빚을 갚으려 온종일 일하기보다는 작은 곳에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유를 택하는 이들. 작게 살기는 북미 지역에서 단순한 유행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00년 된 허드슨강 터널을 대체하는 새 열차 터널 공사가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었습니다. 하지만 연방교통국과 뉴욕주, 뉴저지주는 어제 새 열차 터널 공사를 공동 관할하기로 하고 총 200억 달러 규모의 비용을 분담하는 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연방정부와 엠트랙이 총 공사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고 뉴욕과 뉴저지가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역 37곳이 추가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내년까지 브롱스 21곳과 맨해튼 16곳 등에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은 브롱스 161가 양키즈 스타디움역과 맨해튼 59 렉싱턴역, 53가 렉싱턴역 등입니다. MTA는 오는 2017년까지 모두 279곳 전철역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3년 뉴욕시 의원 20선거구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던 한양희 씨가 선거 자금법 위반으로 $1,550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전체 회의에서 한 전 후보가 서류 미비 등 5가지 항목을 위반했다며 $1,550의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씨가 모금한 매칭펀드 기금 $23,100 중 $5,989를 환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는 16일 니콜라스 스쿠타리 주 상원 의원이 상정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법안은 21세 이상 성인이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 마리화나를 구입 또는 소지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내용입니다. 스쿠타리 의원은 규제를 통해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연간 1억 2,7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가끔 흐린 날씨에 다소 강한 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기온도 다소 오르겠습니다. 월요일은 맑고 화창하겠으며 포근하겠습니다. 화요일은 맑은 날씨에서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